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오늘은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서 차트 패턴들을 모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잘 기억하시고 실전 매매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3로직스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패턴 복습하고 지금 타점 잡는 훈련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상장 당일 장대 음봉으로 쭉 빼고 나서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구간에서 첫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우리가 두 가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 갭이 낮게 형성될 때 공격적으로 시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가 갭이 높게 형성된다면 상한가 종가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데에서 모아간 다음에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신규 상장주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비슷한 패턴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라는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상장 당일에 쭉 빠지고 나서 처음으로 바닥 구간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굳이 상한가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와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선택지는 두 개죠. 시가 갭이 낮게 뜬다면 이날 들어갈 수 있고요. 시가 갭이 높게 뜬다면 이날 눌리는 거 확인하고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보자면 이때 충분히 들어가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거고요. 눌림 매매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모아간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점을 잡기 전에 이전의 차트 패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복습을 한번 진행해 봤고요. 지금은 눌림 이후에 2차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가 빠지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상한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가갭이 형성되거나 혹은 시가갭 자체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장중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우리가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1번은 당일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매매이고요. 전업 투자자분들이 하기에 적합한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상한가의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도지 캔들이나 팽형 캔들, 망치형 캔들, 눌림 캔들이 나오면 이때 똑같이 모아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번 돌파 매매, 당일 매매를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될까요? 자, 바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다 보니까 분봉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분봉 보시면 이때 상한가 닿고 나서 종가까지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됐습니다. 1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만약 분봉 차트가 지금과 같은 차트 패턴이 아니라 3번 패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이 패턴을 우리가 3번 패턴이라고 하죠. 이런 패턴일 때는 우리가 1번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2번 상한가 종가 라인 기준으로 눌림 캔들이 나올 때 이때 모아가는 매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일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매매 타점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단기 투자에도 분류해 놓고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스윙 투자 종목으로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등 레이저 옵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거래 대금이 최근에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상한가에 가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분봉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3A 로직스는 1번 패턴이었죠. 레이저 옵텍은 몇 번 패턴일까요? 자, 보시면 이때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 매매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 캔들, 매물대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만 잡으면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패턴은 없습니다. 이 종목의 개별적 특성을 활용해서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돌파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눌림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지금 주가 보시면 1820원입니다. 전고점은 1920원입니다. 내일 시가 갭이 조금만 뜬다면 충분히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가 나올 것 같은 차트 패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종목의 개별적 특성을 봤을 때 상한가 이후에 음봉으로 주가를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전의 차트 패턴을 분석해 보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잡고 눌림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단기 투자보다는 스윙으로 넣는 게 더 좋은 패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패턴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때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를 합니다. 신고가도 경신했고 매물대도 모두 소화했으니까 추세 상승할 것이라고 많이들 기대하시겠죠. 자,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약 10거래일 정도 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요. 이때도 장대 양봉이 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빠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의 개별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옵텍이랑 파이버 프로는 돌파 매매보다는 눌림 매매 관점에서 스윙 투자 관점에서 보기 좋은 패턴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SMCG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그렇고 어제에도 그렇고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 중에서 신규 상장주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패턴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살펴본 3에이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장대 연봉으로 빼고 나서 약 두세 달 정도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리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SMCG 같은 경우에는 두세 달 정도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게 아니라 약 2, 3거래일 정도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나서 바로 주가를 올린 케이스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이 정말 가볍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아무래도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을 선호하죠. 물량 모으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차트적인 이유에 있다기보다는 시장 논리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대형주 장세가 있고요. 중소형주 장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두산그룹, LS그룹, 하나그룹이 많이 올랐었죠. 이 장세가 나온 이후에는 중소형주 어떤 섹터가 올랐습니까? 로봇, 유리기판,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치, 시총이 가벼운 종목, 품절주,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시장이 빠지면서 신규 상장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SMCG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가볍고 신규 상장주니까 프리미엄이 조금 붙죠. 내일 주가가 오른다면 아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세력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공격적으로 단기간 내에 매집했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린 다음에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넘길 겁니다. 어쨌든 세력들도 개인 투자자에게 비싸게 물량을 넘기는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주가를 더 올린 다음에 물량을 넘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갭이 조금 높게 뜨더라도 충분히 공격적인 베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방금도 이 논리적 과정을 모두 말씀드렸지만 스윙 투자 관점에서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빨리 물량을 넘기고 나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종목을 길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논리적인 과정, 시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건 단기 투자 종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리노믹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230억입니다. 이런 종목은 패스하시는 게 맞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억 미만, 환기 종목, 당일 신규 상장한 종목, 정치 테마주 모두 제외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우리가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일단 첫 번째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오늘 장대 양봉이 윗꼬리 달린 채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야겠죠. 26%짜리 장대 양봉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나왔더라면 우리가 종가에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121선 아래의 주가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은 없습니다. 이 종목이 여기 올라오게 된다면
121선 패턴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바로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확인하고 나서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21선 패턴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패턴은 121선 위로 올라온다 가정하면 굳이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안 봐도 되고요. 편하게 121선 손절 라인 잡고 중장기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경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121선 돌파하고 나서 도지 캔들 나오니까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스윙 투자 관점에서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윙 종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퀄리타스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 바로 종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두 가지 매매 방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돌파 매매였습니다. 여기 돌파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매매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단기 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주가가 빠지길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투트랙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패턴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자리를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5일선, 21선 기준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을 돌파할 확률이 높겠죠. 18,800원을 뚫는 순간 돌파 매매 관점에서 짧게 들어가서 한 4, 5% 정도 먹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클로봇이랑 비슷한 패턴이죠. 이때 보시면 기준봉이 나오고 전고점 돌파하는 캔들이 오늘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2,300원이 전고점이었으니까 22,300원 돌파할 때 들어가서 짧게 5%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로봇이랑 비교 분석하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투트랙 전략으로 다 가능하니까 단타 종목이랑 스윙 종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등 TS넥스는 시가총액이 389억이니까 이 종목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등 T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눌리고 올라가면 상승 N파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승 N파를 적용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타점도 많이 갈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때는 상한가에 도달한 경우이기 때문에 분봉을 확인하고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거나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시가 갭이 낮게 형성될 때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시가 갭이 높게 형성된다면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보통 거래대금 실린 음봉 캔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양봉 팽이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뜻이고 세력들도 주가를 한 차례 더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은 클로봇이랑 비교 분석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입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이후에는 양봉 팽이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패턴에 의하면 이날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클로봇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가격이 16,470원으로 마무리됐었는데 이 말인즉슨 이 밑으로는 다 수익이라는 거죠. 보시면 여기 매수한 사람들도 수익이고요. 여기 매수한 사람들도 수익입니다. 즉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14,59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로 만약 물린 사람이 있다면 매물대를 소화한 게 아니라 매물대가 쌓여 있는 차트가 되는 거죠. 자, 차트를 넓게 보면 앞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물량들이 다 저항 물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 패턴에 의하면 아까 클로봇과 같은 패턴이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라고 분류할 수 있지만 T로보틱스는 클로봇과 다르게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메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 패턴을 학습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파이메딕스를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지만 3에이로직스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시가 갭이 낮게 형성된다면 우리가 시가 매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가 갭이 높게 형성된다면 상한가의 종가를 기준으로 눌림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상한가의 종가는 9,160원이고 이때 종가는 9,200원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3A 로직스랑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눌리고 올라가는 패턴인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파이메딕스도 상한가 가고 눌리고 올라가는 패턴 비슷한 패턴이죠.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인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타점을 잡으려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음봉으로 눌린다면 우리가 양음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메딕스의 매매를 크게 나눠보자면 첫 번째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 나왔을 때 시가 눌림 매매 두 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양음을 노려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이때 음봉에 들어가서 다음날 바로 오를 수도 있고요.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단기 투자보다는 스윙으로 분류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파이메딕스는 스윙 종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등 풍원정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래 대금이 1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거래 대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17%짜리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물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의 매물대는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13,000원 이상부터는 소화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대금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당연히 저항 물량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해서 반년 이상 14,000원, 15,000원, 16,000원, 심지어는 18,000원에 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반년 만에 주가를 보니까 내 평단가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무조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한 번에 출회된다면 당연히 음봉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종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온 5일선을 기준으로 앞에 물량을 소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눌림 캔들이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어떻게 형성됐는지와 거래 대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눌림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거래 대금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만약 눌릴 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앞에 쌓여있던 매물대에서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사람들이 희망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물려있던 종목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내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드디어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력들은 그렇게 만만한 집단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번 확 덜어내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릴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은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눌림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거래 대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스윙 종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독자님들은 이 종목을 보자마자 딱 두 가지 패턴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패턴은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패턴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매집봉 고가 돌파 패턴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이 이렇게 나오고 이 매집봉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패턴이죠. 대표적인 패턴을 가진 종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녀공장이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이 매집봉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문배철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봉이 바닥 구간에서 나오고 나서 매집봉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기본 원리 자체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맥을 볼 때 우리가 공격적인 비중 베팅을 이 자리에서 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첫 번째 패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패턴에 의해서 보자면 이거는 정형화된 패턴이라기보다는 종목의 개별적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살펴본 레이저 옵텍, 파이버 프로랑 비슷하죠. 상한가 이후에 주가를 뺍니다. 이때도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를 뺍니다. 지금도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파이버 프로도 보겠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주가 빼고요. 이때도 나오고 나서 뺍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저 옵틱도 보겠습니다. 상한가 나오고 나서 빼고요. 상한가 나오고 나서 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개별적인 특성과 전체적인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올라갈 확률보다는 빠질 확률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은 굳이 단기 투자나 스윙 투자 관점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알맥이라는 종목은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오르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알루미늄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강한 이슈가 나온다면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뉴스를 확인하고 스캘핑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 뉴스가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스윙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기에는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트박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잘 시청해주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이 종목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집니다.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고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모난 박스의 패턴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에이징랜드 패턴입니다. 자, 보시면 이때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 나오고 나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온다는 패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이징랜드 사례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미트박스도 오늘 종가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 캔들에 있습니다. 아니 라르고님, 지금 캔들이 장대 양봉으로 너무 좋게 나왔는데 장대 양봉이어도 문제가 된다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안 달린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윗꼬리가 달리는 건 우리가 그동안 공식처럼 안 좋은 거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종가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왜 좋은 걸까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대 양봉을 만든 주체는 개인 투자자와 세력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많이 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미트박스라는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당연히 종가 매매 관점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들어간 걸 겁니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간 거지 미트박스라는 종목을 지금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간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되게 많이 달라붙었는데 주가를 올리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무조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덜어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 안 되고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때 윗꼬리 형성 과정은 개인 투자자가 만든 거죠.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냈다라고 판단하고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에이징랜드를 다시 보면 이때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여기 상한가의 물량은 여기서 한번 덜어냈고요. 여기 개인 투자자의 물량은 여기 윗꼬리에서 덜어낸 거죠. 그래서 핵심 원리는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와 같이 가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종가 매매나 장중 매매 들어가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단기 투자, 스윙 투자 관점에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휴온스 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적산병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라고 나와 있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겁니다.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수익 구간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수익 구간일 겁니다. 최고가에 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매물대를 소환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패턴을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릴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전력 질주로 한 바퀴 두 바퀴 도는데 한 바퀴 정도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쉬지 않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돌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숨이 차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 캔들과 거래대금 보시면 3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제 쉬어갈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일선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구간에서 눌릴 때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정확한 패턴을 이용해서 확실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추가적인 강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종목 말씀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주식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